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마이크로2 나노를 워밍업으로 알아보았죠. 오늘은 4월 두 번째 종목입니다. 토마토 시스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워밍업으로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자, 토마토 시스템은 4월 3주차 두 번째 종목으로 청약합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에 청약을 하고요. 마이크로2 나노와는 청약 일정이 겹쳐 있습니다. 환불일은 금요일이니까 주 후반부에 청약을 하는 나라셀라를 환불금으로 청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인지 파악을 해볼 텐데요. 이 회사는 대학교와 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교,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교들이 위기입니다.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면서 대학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을까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오는 시대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비용 절감이 당연한 하도일 텐데요. 그래서 인건비 문제로 교직원 수도 절감을 해야 되는데 그 대안으로 대학의 여러 시스템들이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은 주로 대학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런 소프트웨어를 각 대학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주고 그걸 유지 보수를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22년도의 매출 구조를 보면 소프트웨어, 즉 제품 매출은 14.6%인데 시스템을 구축하는 건설형 계약 매출은 50.9%, 그리고 구축 이후에 유지 보수하는 매출이 용역 매출이거든요. 용역 매출은 34.5%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매출의 80% 정도는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그걸 유지 보수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수주한 곳을 보면 대학교가 많습니다. 숭의여대나 호서대, 서울시립대 등 전국 대학교 용역을 수주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한국거래소나 우정사업본부 등 공공기관의 용역도 수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관련된 솔루션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라고 보이지만 일반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들도 수주를 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토마토 시스템처럼 이런 중소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최근에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이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두었습니다. 용역 금액이 40억 원 이상이면 대기업은 참여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20억 원 이상이라면 중견기업도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마토 시스템도 수주 계약 대부분이 2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용역 중심으로 수주를 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작은 규모의 용역을 입찰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매출이 800억 원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중견기업이 되면 20억 원 미만 입찰에 참여를 할 수 없으니까요. 사실 토마토 시스템 같은 작은 규모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회사가 당연히 성장을 해야겠지만 너무 성장을 해서 매출액이 800억 원이 넘고 중견기업으로 분류가 되면 그게 또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종목들은 성장 한계치가 어느 정도는 닫혀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요. 하지만 22년 매출액을 보니까 271억 원이었거든요. 아직까지 800억 원이 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성장 한계치에 대한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보이고요. 실적을 보니까 22년도에 성적이 좋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4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영업이익이 60억 원이나 늘어났더라고요. 매출이 늘어나는 증가폭보다 영업이익이 더 크게 늘어나는 경우는 사실 일반적이라고 보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 이 회사는 매출 원가가 21년보다 22년이 약간 줄어들었고 판관비는 비슷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매출 원가와 판관비는 특별한 변수만 없다면 매년 비슷하게 유지가 될 것 같고요. 결국은 매출이 늘어나면 그게 전부 이익으로 꽂히는 그런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매출이 매년 조금씩 성장할 수 있다면 좋은 이익률을 연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모가 보면서 밸류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공모가에는 22년 순이익을 반영을 했는데 작년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을 하면서 회계상으로 발생한 평가 손실분이 있었습니다. 이걸 이익에다가 더해서 반영을 하였는데요. 일반적으로 상장 직전에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공모가 산정에 반영된 이익은 뻥튀기가 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유사기업으로 웹캐시,
플래티어, 이노룰스 3개 회사를 선정을 했는데요. 모두 소프트웨어 기업들로 선정을 했는데 그럼 현재 기준으로 이 기업들하고 PER로 다시 한번 더 밸류를 체크를 하겠습니다. 자, 4월 6일 기준 어제였죠. 웹캐시는 PER이 17.2배, 플래티어는 29.2배, 이노룰스는 27.8배였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상당 공모 가격이 22,200원이고요. 공모 가격에는 순이익 59억 원이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PER은 19.6배로 등장을 합니다. 웹캐시보다는 밸류가 높지만 그래도 이 두 종목보다는 밸류가 낮은 편인데요. 다만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153억 원이 되는데 소규모 소프트웨어 종목치고는 시가총액이 조금 사이즈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에 크게 상승하게 되면 시가총액이 바로 2천억 원을 넘게 되는데 플래티어는 시가총액이 1159억 원이고 이노루스는 598억 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사이즈가 좀 크다는 부분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 청약 정보 체크를 하겠습니다. 총 86만 주를 모집하는데 일반 투자자에게는 21만 5천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약 주관사가 교보증권인데요. 계좌가 없으신 분들이 많으시겠죠. 이걸 청약할지 안 할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리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은 1,500주까지 청약을 할 수 있고요. 최소 청약 수량이 20주, 청약 수수료는 1,000원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교보증권은 청약 시작 전일까지 계좌를 개설해야 청약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4월 18일 화요일부터 청약을 하니까요. 17일 월요일까지는 계좌가 만들어져 있어야 청약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은 250만 주 정도 되고 전체 주식의 약 48% 정도가 유통됩니다. 이 종목은 코넥스에서 넘어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도 코넥스 종목치고는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상장일에 유통되는 기존 주주 물량이 164만 주로 비중은 31.6%인데요. 이 물량 대부분은 코넥스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보유를 하시고 계시는 물량입니다. 자, 그래서 코넥스에서 얼마에 이 주식을 매수를 했느냐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요. 화면 보시는 차트는 월봉 차트인데 이 회사는 21년 10월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할 때 주가가 약 7,000원 정도였는데요. 이후로 올해 1월까지는 주가가 10,000원 초반에서 머무르고 있다가 2월부터 주가가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단 공모 가격인 22,200원보다 더 높게 거래된 기간이 저번 달인 3월부터였는데요. 그 이전에 취득을 했던 주주들은 전부 상단 공모 가격 아래에서 주식을 취득을 한 것입니다. 주봉 차트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저번 주에 상단 공모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약 2주 정도만 공모 가격 이상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전에는 전부 공모가 이하에서만 매수를 한 물량입니다. 이렇게 공모 가격 아래에서 매수한 물량이 상장일에만 전체 주식의 약 30% 정도까지 매물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종목은 개인적으로 수요 예측이 좋게 나와서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잡히게 된다면 작년 가을에 상장했던 유비온 기억나시죠? 그 종목처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역시 이 종목도 수요 예측 결과를 좀 보면서 청약을 할지 말지를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화면 보시면 22년 이후로 코넥스에서 넘어온 종목들입니다. 22년에 넘어왔던 5종목은 대부분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난 2월에 상장했던 이노진 상장일에 따상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코넥스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성적이 나쁘다는 편견은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노진은 코넥스 시장에서 공모 가격 이상으로 매수했던 물량이 많았었는데 토마토 시스템은 지금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신중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토마토 시스템은 수요 예측 결과가 다음 주 금요일인 14일에 나올 예정이거든요. 결과가 나오면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